한원 시스템. 일단은 회사도 괜찮고, 그죠? 영업이익이랑 당기 순이익이 계속 늘고 있고. 문제는 이제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문제는 수급이거든요. 이제 수급만 올라와주면 갈 수 있는 건데, 왜냐면 기업 자체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제 수급만 올라와주면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수급이 못 올라오고 있어요. 기관하고 외국인도 그렇고. 근데 기관은 팔지는 않았네요. 좀 사기는 많이 샀는데 최근에 그 수급 지표도 좋지 않아서, 이런 애들은 이제 수급 지표만 올라오면 살 수 있는 거죠.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만약에 한 13,000원 정도 뚫어준다 그러면 이게 거의 이전부터 저항받던 자리고 이제 14,000원 고점이고 하면은 또 훨씬 더 많이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괜찮은 주식이긴 한데, 수급이 못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만약 들고 있으면은 좀 기다려봐도 되지 않겠나. 많은 돈이 아니면, 기업이 좋으면 뭐 언젠가는 오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근데 현대차는 사실 이렇게 그 시총이 높은 종목들은 뭐 차트 분석으로 확인한다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정말 이런 회사야말로 펀더멘털로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거거든요. 근데 차트상으로 보면 개인이 겁나 샀네요. 그죠? 삼성전자랑 비슷할 것 같은데 외국인하고 기관은 겁나 팔고 있고 개인이 사고 있고, 이런 딱 차트에서 제일 이제 매수 좋은 타점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제 개인 보유 수량이랑 외국인 보유 수량이 만났을 때, 요때 사면은 타점이 괜찮게 나올 수 있어요. 아직까지 뭐 외국이랑 기관 유입이 들어오지만 확실하게 어떤 부분이 없기 때문에 딱 저 부분에 딱 닿으면 이제 개인은 매도세가 시작되고 기관하고 외인은 매수세가 시작되는 저 구간이거든요. 저 구간, 골크 구간 생각해서 매수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패턴은 뭐 괜찮죠. 왜냐하면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은 내림폭이 적기 때문에 고점의 내림폭보다 이 차트가 의미하는 거는 매수 심리를 죽인다, 사실 이렇게 좀 보이는 차트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단 차트는 모양새는 나쁘지가 않은데, 수급이 이게 지금 갭을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고의 차이인 것 같은데, 계산상에서 갭 있는 구간에서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일단 차트나 수급도 그렇고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전형적인 박스권에서 이제 매집하는 차트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계속 양봉에서만 솟아나죠. 근데 가격은 이상하게도 계속 떨어집니다. 거래량은 양봉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리고 이 양봉들이 꼬리가 길지도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꼬리가 몸통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삼형 오픽스가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보여요. 이 코로나에 영향을 받았나요? 매출이 많이 떨어졌네. 이 회사도 엄청 탄탄하네요. 회사도 탄탄하고. 삼형 옵틱스, 일단은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두고, 일단은 이게 어디서 사느냐가 제일 문제인데, 일단 61선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61선 뚫으면 그때 장대가 나오면은 저도 그때 한번 매수를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이네요. 이 수급이 좀 안 빠진다,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일단은 아마도 고점에서 9월 16일에서 매도 물량이 별로 안 나왔기 때문일 겁니다. 그죠? 이 장대 양봉이 많이 솟아 있어서, 이게 9월 15일이니까 3분봉으로 튜브에서 돌리면은, 그러니까 매도가 별로 안 나온 게 보이죠. 이게 이제 양봉이 있어도 위에 꼬리가 많으면 사실은 좀 걸러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매도의 물량이 사실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밑에가 이제 121선에 거의 맞닿아 있는데, 이제 마지막 기회죠. 여기서 만약에 121선까지 뚫고 내려가 버리면 희망이 없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고점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단타 단기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종목인데, 이제 물려 있다고 하면 뭐 모르죠. 전고점을 뚫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21선을 지키고 있는 상황까지만 보면 될 것 같다. 이 이상 떨어지게 되면,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차트로 매도 물량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지 못하는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확률상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항상 투자할 때
뭔가 막 이렇게 끝까지 집착해서 하는 편이 아니에요. 네. 그냥 좀 여유 있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볼 때 도착하면 그냥 손절합니다. 네. 제가 볼 때. 왜냐면 전업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뭐 일하면서 계속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 봤는데 내가 생각하는 손절가에 와 있다. 그럼 그냥 손절을 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수익 가격에 와 있다. 그럼 이익 실현하는 겁니다. 그냥 좀 여유 있게. 어차피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하면 타이밍 잡기도 힘들고 그냥 시장가 기준으로 하는 게 일단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항상 사게 되면 이 메모를 손절가를 항상 잡아두고 이렇게 대응 방향을 꼭 메모에 적어두면 사실 우리가 그냥 멀뚱멀뚱 보면서 아 떨어지네 나중 되면 오르겠지 이게 제일 투자하면서 이제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 건지 손절은 얼마에 할 건지 미리미리 정해놔야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나서 대응을 꼭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도 메모를 해둘게요. 이거는 안 해놨는데 2230원이죠 그죠. 지금 오늘이 캔들이 양봉이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초가 2090원 뚫리면 얘는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와 동시에 적어 놓는 게 좋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채널이 이 밑에 채널이 하나 있었고 이제 여기 하나 있었고 이제 다음 채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밑에 채널까지 오면은 손절을 할게요. 일단은 손절가 잡을 때 가장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만약에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양봉을 보고 많이 잡으니까 그 최초 시작된 양봉, 장대 양봉이 있으면 그러니까 상승의 시작을 올렸다는 양봉 거기 시초가가 제일 좋고 다음은 이제 채널에 따라서 분할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애 같은 경우는 여기를 손절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하락을 잡을 수도 있는데 이번은 사실은 저항 지지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간격도 좁고 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여기가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했다 그럼 그때는 여기를 손절가로 잡으면 됩니다. 이 채널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 아래에 있던 매집이 소용이 없는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야 된다. 얘 같은 경우는 12,000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해서 가장 문제는 이제 기대 수익이거든요. 기대 수익. 이제 내가 얼마를 벌 거냐 투자해서 일단은 그 기준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기대 수익은 내가 투자하면서 생각하는 수익이잖아요. 근데 그 기대 수익에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손실 금액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손실과 이익이 반복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손실과 수익을 생각해서 이렇게 투자했을 때 내가 기대 수익이 얼마나 되겠다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자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긍정론자죠. 돈 벌 것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이렇게 야금야금 나름대로 이제 우량주에 투자하고 했는데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은 날 돈을 잃게 되죠. 그러면 약간 더 고위험주, 테마주 이렇게 조금씩 옮겨 나갑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점점 까먹다 보니까 이제 복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패 관리 종목 이런 데 손 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잘 되면은 떡상 한 3연상 4연상 먹으니까 그러면은 내 손실을 다 복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통 진화한단 말이죠. 근데 처음부터 손실이라는 게 투자에서는 필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 투자의 기조 자체를 바꾸시면 안 돼요. 계속 유지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투자의 자금을 옮겨가다 보니까 주식으로 망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딱 자기 방식대로 끝까지 했으면 그 사람들 손실 봤을 리가 없어요. 절대.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가, 주식은 코스피, 코스닥은 결국 상승해 왔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분명히 상승을 할 겁니다. 뭐 당연히 떨어졌다 상승을 하겠지만 돈을 잃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적어도 50%의 승률만 가지고 있었어도 이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잃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돈을 좀 잃었다고 그 복구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리스크가 큰 종목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상패 종목을 떠안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지금 10년간 상패된 200개 종목들 시총만 따지면 얼마겠어요. 그 자금 다 개인 자금으로 날려먹은 거죠. 그렇게만 투자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손실을 감수하고 기대 수익을 줄이고 좀 잃었다고 해서 뭐 바로 복구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그냥 내 방식대로 투자를 하면 이런 방식이 언젠가는 수익을 본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유지만 할 수 있으면 주식은 사실은 크게 돈을 잃을 가능성이 없어요. 하락장에서 분명히 잃겠죠. 근데 충분히 복구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뭐 코로나 때나 뭐 리먼 사태나 우리가 분명히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진짜 그거는 몇 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일이고 그 일로 있어도 복구는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시기가 온다고 해서 갑자기 내 돈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다 없어지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미수하고 신용만 안 쓰게 되면 뭐 한 3, 40% 손실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주식은 그렇게만 투자를 하면 사실 돈을 잃을 리가 크게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대부분 주위에 이제 물려있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런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건전한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하고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면 사실 기대 수익이 안 높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보고 투자를 하는데 그 빅히트, 수젠텍 뭐 이런 이슈 종목들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 심리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고수익을 노리고 결국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다 욕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쳐다도 안 봤거든요. 관심도 없고, 왜냐면 그거 해도 리스크가 큰 거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몰린 사람들이 다 고수익, 기대 수익을 높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만 좀 차분하게 먹고, 지금 뭐 주식으로 잃으신 분들도 있고 따신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그 복구 심리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 원칙대로만 계속 투자를 하면 코스피 코스닥에서 잃을 리 없어요. 정말입니다. 이게 뭐 기간에 당연히 지수가 안 좋을 때 있겠죠. 잃겠죠. 지수가 좋을 때 그보다 더 많은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앞에 이제 걸리는 윗꼬리 캔들이 있으니까 일단 차트도 괜찮고, 일단은 뭐 재무제표가 좋은 건 아닌데 좀 고민되네요. 사고 싶기도 한데 이 윗꼬리가 조금 걸려가지고 고민되는데, 일단은 뭐 괜찮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차트고, 만약 들고 계시면 제가 봤을 때 좀 홀딩해도 될 것 같거든요. 홀딩해도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관심 종목에 등록해놓고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산다 그러면 사실 지금 고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제일 좋은데 고민될 때는 사라. 네, 요까지. 좀 많이 샀네요. 얘는 손절을 983 바로 오해하겠습니다. 지금 이 캔들 마감봉이 그 뭐 꼬리를 제외하게 되면은 내부선으로 봤을 때는 고가입니다. 984원이. 그래서 만약에 다시 지금 여기서 이 채널 하단 채널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일단 제가 이 주식을 산 이유는 어느 정도 이 구간 자체가 이제 매집의 구간이라고 보고, 그 매집의 구간을 뚫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올라간 아이는 고점에서 매도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뭐 기업 자체도 물론 계속 이제 적자가 있었지만 수익으로 돌아서면서 매출액도 엄청나게 늘은 회사기도 하고, 그래서 뭐 기업 평가도 굉장히 주가가 박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일단은 샀는데, 일단은 그 손절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 기준은 저게 가격이 다시 저 빨간 선 아래로 만약 내려온다고 하면 앞에 내가 매집해서 이 가격을 올려서 고점에 팔겠다는 저의 추론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내려올 거였으면 다시 이제 밑에서 충분히 저가에서 매집을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가에 있는 박스권 채널을 벗어났는데 걔가 그 박스권 채널 밑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제가 대부분 손절하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손절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얘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저는 이제 한 20% 정도 30% 선에서 부분 익절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반을 만약에 남겨두고 있다. 근데 다시 떨어진다. 그럼 여기가 무조건 손절입니다.